안녕하세요. 일상공감TV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여군으로 약 7년 정도 복무 후 탈북을 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여군으로 군 복무를 했고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저는 최전방 지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북한 장병과 주민들 들으라고 들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종종 듣고는 했습니다. 내용에 집중을 해서 들었다기보다는 저에겐 그저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유난히 날이 좋아 대북 방송이 마을에 잘 들리는 날에는 부대 내에서도 분위기가 뒤숭숭했기 때문이죠. 한날은 유난히도 잘 들렸고 어여쁜 여자분의 노랫가락 소리도 들렸습니다. 밤이어서 그런지 전방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이곳까지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은 제가 보초를 서던 날이었습니다. 산짐승 울음소리밖에 안 들렸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니 무섭지도 않고 괜찮더군요. 그래서 내용에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주로 북한 체제 비판과 남한의 우월성 홍보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솔직히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적국이기에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당연하니까요. 그리고 일기예보 남한에서 들려주는 일기예보가 신기하게 잘 맞더라고요. 저는 뭐 인공위성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남한에 정말 용한 무당이 있구나 했다니까요. 그 말을 제 선임한테 말하자 깔깔 웃으며 저를 비웃었던 적도 있었죠. 인공위성이라나 뭐라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기에 그게 뭔지 모르지만 참 용한 것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 주의를 끌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탈북을 했던 사유이죠. 한날 저는 휴전선을 따라 배치된 초소를 부지런히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북한 마을에서 자란 전 항상 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강력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순찰하던 중 발견한 고성능 망원경, 아무래도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주민이 흘리거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버린 물건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됐지만 순간적으로 그 망원경을 배에 숨겼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그날이 왔습니다. 미원이라는 이름의 선임이 있었는데 야가 빠져서 항상 둘이서 근무를 서야 하는데 자신은 홀랑홀랑 다른 남군들과 놀러가고 저에게만 시켰던 선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빨리 그 선임이 놀러가길 바랐죠. 그리고 그 선임이 얄밉스럽게 동무, 오늘도 부탁한다우 하면서 자리를 떴고 저는 잠시 시간을 두고 망원경을 꺼내보았습니다. 저는 고성능 망원경을 통해 보았을 때 소문만 들었을 뿐 진정으로 믿지 않았던 남한의 광대한 풍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이 많아진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항상 한국이 물질 만능주의와 양 미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망원경을 통한 이미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멋진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체급이 다르다는 걸 알았죠.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더 멀리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특정 건축물이 제 눈에 들어왔고 흥미를 자극했습니다. 웰컴 인 모텔이라고 쓰인 환한 불빛이 들어오는 특이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태어나서 본 적이 없었고 저의 호기심은 점점 강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국경 너머에 있는 이 신비로운 건물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의 어우를 기다리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리에서 슬그머니 벗어났습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속에 심장 박동 소리가 커졌습니다. 잡힐 경우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처벌이 두려워.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웠고 감각도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남북의 국경을 표시하는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흥미로운 모텔을 더 잘 보기 위해 저는 울타리의 틈을 통해 들여다보는 동안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마음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항상 남쪽이 적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제가 본 모든 것은 너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건물이 뭐 하는 곳인지는 대충 짐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남녀가 건물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랑을 나누는 것이겠죠. 그 순간 저는 약간의 현실 타격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몰래 그 한국의 문화를 엿보고 돌아오는 동안 풀숲에서 겪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풀숲에서 고라니가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무서워서 잠시 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알 수 있었죠. 그것은 그 여시 같은 미원 동무의 옅은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풀숲에서 남궁과 함께 그 짓거리를 하며 즐겼습니다. 제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한때는 같은 민족이었던 우리가 한쪽은 삐까번쩍 좋은 건물에서 사랑을 속삭이는데 반대쪽에서는 풀숲에서 들짐승마냥 앙앙대고 있는 게 솔직히 거북했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로 탈북을 결정하지는 못했어요. 탈북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용기와 큰 결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흘러 만기 제대를 할 수 있었고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면 저는 원래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북한 TV에서 나오는 일기예보는 어찌 한 번을 맞지도 않았고 이런 체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틈만 나면 들리는 소리들과 쉽게 볼 수 있는 남들의 은밀한 모습, 너무나도 싫었어요. 솔직히 남이 하는 모습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의 탈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잠에 들려는 순간 여기저기서 짐승 같은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갈래. 그 결심이 선 순간 저는 부모님이 자는 동안 저를 한번 올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들은 뭐 후회도 하고 그런다죠. 저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온 후 저는 당당하게 북한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생각했죠. 나도 한때는 저곳에 살았지. 저기 사는 군인들은 알까? 저기가 우물안 개굴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제가 북쪽에서 훔쳐보던 그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룻밤 그곳에서 묵어보았습니다. 내 북한에서 상상한 그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멀리 이북 땅에서 부러워해야만 했던 곳. 막상 와보니 별것 아니었던 곳. 하지만 이 별거 아닌 건물조차도 없는 북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이다. 현재는 한국에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끔 탈북민들을 온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서로 탈북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같은 탈북민 친구가 이럽니다. 어디 가서 그 건물 보고 탈북했단 말하지 마라. 비웃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라도 웃기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에서조차 큰 차이와 벽을 느껴 탈북한 적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만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님 재밌는 사연입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호텔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는 건물이지만 북한에서는 그조차 없어서 풀숲 옥수수 밭 남의 집에서 하는 게 허다하니까요. 작은 것에서조차 이렇게 다른데 탈북하신 이유 이해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상 일상공감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